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 이현희입니다. 미래교육 포럼에서 주관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동의 인성과 가정교육의 체계적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는 가족 체계와 구조, 그리고 가족의 기능, 가족의 발달 과업과 생활주기, 그리고 가족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간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정은 첫 배움터라고 잡아봤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죠. 어원이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태평양 연안에서 천축이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는데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서 부화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에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져서 급기야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을 다 잃고 죽고 만답니다. 그런데 순놈은 죽음이 두렵지만 입안에 있는 알을 뱉어버리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사랑의 학교이고,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 구조와 체계를 보면 부부 하위 체계가 있고, 부모 자녀 체계가 있고, 그리고 형제 하위 체계, 외부 가족 하위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배경이 되는 가족은 원가족이라고 하고, 또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키우는 가족은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가계도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원가족이 있고, 아내의 원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가족은 핵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체계 중에는 부부 체계가 제우선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 자녀 체계, 우리가 결혼을 하고도 원가족하고의 거리를 두지 못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의무를 많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가족의 갈등이 심화되고 핵가족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핵가족이 우선적으로 하위 체계를 형성해서 잘 유지하고, 원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고 교류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기능을 살펴보면 성적 기능,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애정적인 성적 기능을 가지고요. 또 생식의 기능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생식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과 보호의 기능이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노후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의 교육적 기능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또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성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의 가르침을 골라서 선별해서 자기가 내면화 시킨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해서 내면화시키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이 양육적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남성들이 나가서 생산활동을 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여성들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이런 분화된 기능을 했는데요. 요즘은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가정 경제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자녀 양육도 공동으로 책임지고 그리고 가정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사 활동도 공동으로 이렇게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식과 오락의 기능이 있는데요. 대개는 가정은 휴식의 기능은 다 이해하지만 오락의 기능이 좀 빠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핸드폰, 뭐 게임, 이런 인터넷 이런 데에 많이 몰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하고 자녀가 옛날 전래동화도 이야기해주고 니 다리 내 다리도 하면서 이렇게 놀았는데요. 요즘은 맞벌이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가사와 병행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자녀들은 학원으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락의 기능이 좀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심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신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즘은 통신기기나 이런 것들에 과몰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종교적 기능을 보면 예전에는 유교나 불교를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믿었었는데요. 요즘은 종교도 다양해졌고 또 외국의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로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가 가지는 신앙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우고 또 그 교리에 따라서 그 가르침들을 배워서 생활하고 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대 전수가 되는 이런 종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가족을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제 경계선을 보면 하위 체계하고 경계선이 명확하고 예를 들면 부모하고 자녀의 권위가 명확하고 그리고 서로 개방되어 있어서 대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교류되면서 정서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자유로운 가족을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하위 체계하고 경계선이 경직되어 있고 혼란스러워서 지나치게 독립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융해된 가족을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규칙에서 보면 역기능적인 가족은 가족 규칙이 없거나 그리고 명확하지 않고 또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 규칙이 명확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권력 구조와 역할을 보면 부부가 연합해서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용하고 협조적으로 하는 가족은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족은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이 어렵고 또 가족 개인의 자율성이 희생되어서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눈치 보고 맞추는 이런 것을 형성하게 되는 가족이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보면 기능적인 가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스럽고 명확하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역기능적인 가족은 간접적이고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이중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방어적이거나 회피적으로 의사소통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외부 체계와 경계를 보면 역기능적인 가족은 외부 체계와도 잘 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에너지 교환을 하고 변화에 적응적입니다. 그렇지만 역기능적인 가족은 폐쇄적이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그래서 에너지 교환에 어려움이 생기고 체계 내에서도 혼란과 변화에 부적응이 일어나게 되는 가족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규칙을 살펴보면요. 가족 규칙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과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주고 삶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사회화하는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나 가족 내 질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틀이 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규칙을 배우는 그런 것이 가족 규칙이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있는 가족 규칙은 꼭 말로만 규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을 때 부모가 나에게 칭찬을 했을 때는 아 이거는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혼냈을 때는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만든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을 살펴보면 뭐 집안일은 밖에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어른의 말은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또 뭐 최선을 다해라. 완벽해라. 실수하지 마라.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마라.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경직되어 있으면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은 취업을 했는데 직장 안에서 대인 관계가 어려워서 그 직장을 다니기 어렵고 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약속과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그렇지만 나를 보호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약속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약속을 어겨도 됩니다. 그 약속을 캔슬낼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과 어떤 상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 규칙은 바꿔야 비합리적 신념이 형성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생활 주기를 살펴볼 건데요. 가족 생활 주기는 가족 형성기, 그리고 가족 확대기, 가족 축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가정이 형성되고 형성된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게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 양육기가 있고 자녀들을 청소년 되고 뭐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자녀 교육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이 취업해서 독립하고 또 이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녀 독립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는 노후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되겠죠. 그래서 가정 축소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전환기에 또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부담해야 되는 명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가족 발달 주기에 따라서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기에는 결혼 관련해서 부모 자녀 간에 자녀의 배우자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혼수나 뭐 결혼 예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또 취업이 안 되어 있거나 진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 직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혼기에는 부부간의 성격이나 성적 부적응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원가족의 문화적인 차이, 말하는 습관,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확대 가족들, 배우자의 원가족 또 그 친척들 그분들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조정되거나 타협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나 이혼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됩니다. 자녀 양육기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성들은 또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되기도 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자녀한테 집중하다 보면 소외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발달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 또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도 생기고 가사 분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 양육관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를 경우에도 부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일하고 이러면서 서로 부부간에 소원해지다 보면 배우자 외도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해서 이혼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기에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 부적응해서 아니면 성적이 부진해서 그리고 자녀가 뭐 산만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또는 건강 문제가 그때 청소년기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질병들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관련해서 학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예체능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래 관계도 잘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만능으로 잘했으면 좋겠는 부모의 기대, 과잉 기대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갈등도 생기고 부부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부간에 권태기가 오고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이혼의 위기나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청소년기 성장했던 때와 자녀가 지금 성장하는 이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가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또 성적이 기대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거나 그리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갈등이 생기고 청소년기에도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정서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가끔은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 문제로 부부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혼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성년기와 독립기를 보면 자녀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해서 대학하고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결혼하거나 새로운 독립된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다 좋은 일이지만 스트레스가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도 우울감이나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중년기 부모들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또 결혼을 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가족이 되어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또 서로 삼각으로 이런 삼각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 문제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부모는 중년기 넘어가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님은 연세가 연로하셔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질병들이 발생하면 부양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면 별거를 하거나 또는 황혼 이혼을 하거나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신체가 예전 같지 않고 노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를 요즘은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은퇴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은퇴하고 난 노년기에 즐겁고 또 자아 실현을 하면서 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부 관계도 악화되고, 그리고 성인 자녀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또 이제 조부모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맞벌이하고 요즘처럼 코로나 이렇게 돼서 뭐 휴원을 하거나 또 휴교를 하거나 이러면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가장 어려운 배우자의 사별이라든지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별,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의 특성은 서로 존중하고 애정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성실함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헌신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족 간에 분리되고 밀착되는 것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만나면 즐겁고 또 어떤 것은 잘 받아들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서로 가진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건강한 가족들의 특성이 있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정신적으로 안녕을 유지하고, 그리고 변화된 체계가 변하거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간에 진솔한 대화를 하고, 가족의 공동의 시간을 균형을 이루고 개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성장과 경험을 지지하는 그런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첫 번째 학교이고,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